다음 글자를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 글자는요, 품을 회자고요. 우리 아이를 품었을 때 회임한다라고 하죠. 임신을 또 다른 말로 회임이라고 하잖아요. 그때 쓰이는 글자고요. 사실은 이 글자 하나 가지고도 품을 회자라고 하는데요. 어떤 의미냐면, 자, 여기 보시면 옷 의자가 있죠. 그리고 여기 보시면 그물이 있고요. 이것은 뼈라고 보는 거예요. 사람의 뼈인데요. 그물처럼 생긴 뼈예요. 그게 바로 뭘까요? 갈비뼈라고 볼 수 있겠죠? 자, 옷이 있고 갈비뼈가 있는 거죠. 그물처럼 생긴 뼈는 갈비뼈라고 봤을 때 옷이 이 갈비뼈를 지금 뭐 하고 있어요? 품고 있죠? 보이지 않게 감싸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이 글자만 가지고도 품을 회자인데 여기 보시면 이 글자가 마음심자죠. 사실은 마음심자가 어디에서 온 거예요? 심장의 모양에서 온 거죠. 그러니까 이 갈비뼈는 또한 심장을 뭐하고 있어요? 품고 있죠. 그런 의미의 품을 회자예요. 다시 한번 연상을 하면 옷은 그물처럼 생긴 갈비뼈를 품고 있고 그 갈비뼈는 심장을 품고 있다라는 의미에서 품을 회자가 된 겁니다. 자, 다음을 볼까요? 이 글자는 무너질 괴자고요. 무너질 붕자는 이렇게 쓰고요. 나중에 나오겠지만 붕괴할 때 쓰이는 글자예요. 그러면 이 무너질 괴자에서 말씀을 드리면 방금 전에 우리가 배웠던 품물 회자가 있죠. 그리고 여기는 흑토자가 있죠. 제가 아이를 데리고요. 놀이터에 가서요. 두꺼비 집을 만들었어요. 두꺼봐 두꺼봐 헌집 줄게 하면서 두꺼비 집을 흙으로 만들었어요. 그런데 집에 갈 시간이 돼서 아이야 집에 가자라고 했더니 이놈 자식이 안 가겠다고 떼쓰고 울어요.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고 했더니 이 흙으로 만든 두꺼비 집을 가지고 가겠대요. 가지고 가겠다고 자기 품에 어떻게 했어요? 품었어요. 품는 순간 이건 완전 모래성이죠. 어떻게 됐어요? 무너져 버렸죠. 붕괴가 된 거예요. 그런 의미의 무너질 괴자가 되었다라고 기억하시면 되겠죠. 자, 다음을 볼까요? 자, 이 글자는요. 사로잡을 로자고요. 어떤 의미냐면 자, 이 글자를 혹시 사내남자라고 보시는 분이 있다면 그건 잘못됐습니다. 자, 사내남자는 밭전자의 힘력자잖아요. 여기서 하나가 더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사내라면 뭐든지 뭐 또는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사내 한 명이라면 범 한 마리 정도는 잡을 수 있어야 된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다시 말을 정리하면 사내라면 모름지기 혼자서도 범 한 마리 정도는 사로잡을 수 있어야 된다라고 기억하시면 되겠죠. 그런 의미의 사로잡을 로자고요. 포로할 때 쓰이는 글자예요. 흔히 남자분들 좀 이렇게 허풍 뻥이 좀 심하다라고 하죠. 야, 나 군대 있을 때 수류탄 터지는 데서 내가 살아나왔어. 막 이런 얘기 하죠. 야, 내가 총 쐈다면은 뭐 백발백중 다 명중이고 뭐 이런 식으로 다 허풍 떨잖아요. 그런데 정작 범 나타나면 어떻게 해요? 제일 무서워하는 게 사내들이겠죠. 그러니까 사내라면 모름지기 혼자서라도 범 한 마리 정도는 사로잡을 수 있어야 된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네요. 자, 다음을 볼까요? 자, 이 글자는요. 뽑을 초 또는 베낄 초자라고 하고요. 언제 쓰이냐면 초록할 때 쓰입니다. 자, 논문을 써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논문 전체의 내용을 일부를 뽑아오는 것을 우리는 초록이라고 하죠. 그때 쓰이는 글자예요. 자, 여기 보시면 손이 있고요. 자, 적을 소자가 있죠. 손으로 전체를 놓고 봤을 때 그 전체에서 손으로 일부만 적은 양만 뽑아가지고 와서 쓴 거예요. 그래서 뽑을 초 또는 베낄 초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의미가 된다라고 기억을 하시면 되겠고요. 자, 다음 글자를 우리가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잘 따라하고 계시죠? 자, 그럼 다음 글자 볼게요. 자, 이 글자는요. 막을 색자인데요. 지금부터 배우는 글자 중에 약 한 20개 정도는요. 이음 동자라고 해서요. 이 글자의 형태는 같지만 또 다른 훈음이 있다라는 걸 참고해 두셔야 됩니다. 그게 시험에 나올 수 있거든요. 객관식으로 한 문제, 그 다음에 주관식으로 한 문제 또는 두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셔야 돼요. 그러면 지금부터 다시 설명을 할게요. 이 글자는 막을 색자라고 하는 거고요. 어떤 의미냐면 자, 집이 있죠. 그 다음에 이 글자는 함께 공자라고 말씀드렸었죠. 집에 있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흙을 가지고 담장을 쌓아요. 담장을 쌓는 이유는 바람을 뭐 하려고 해요? 막으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막을 색자가 되는데요. 이 글자는 또 다른 의미로는 변방색자라고도 합니다. 언제 그러냐면
중요 요자라고 있어요. 이 글자랑 쓰일 때는 요새가 되는 거예요. 그땐 요색이 되지 않고요. 이거는 다른 글자가 어떤 글자랑 오느냐에 따라서 그 훈음이 바뀌거든요. 그러니까 두 가지는 우선 그냥 기본적으로 알고 계셔야 돼요. 얘는 막을색 또는 변방새라는 거 알고 계시고요. 그 쓰임이 어떨 때 쓰이는지, 그 예가 어떤 예가 있는지는요. 보이스 한자 차기석 카페를 가시면 거기에 자료를 올려놨습니다. 4일차 그 폴더에 보시면 이 자료, 이음동자와 관련된 자료가 있으니까요. 거기에 있는 예들을 잘 보시면 돼요.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정독을 해서 이때는 이렇게 쓰는구나, 이때는 이렇게 쓰는구나만 알고 계시면 되겠고요. 이 훈음들만 잘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는 막을색, 두 번째는 변방새라고 했고요. 자, 이 글자는요, 마을 동자예요. 그래서 우리 아현동, 뭐 이런 거, 화곡동 할 때 쓰이는 글자고요. 자, 여기 보시면 물이 있고요. 이 글자는 같을 동자죠. 같은 물을 먹고 살았던 장소단이라고 본 건데요. 예전에는 수도가가 없으니까 뭘 먹어요? 우물을 먹죠. 우물을 기점으로 집들이 모여 이렇게 만들어져요. 이렇게 만들어졌으니까 이렇게 집들이 모여있는 이 장소 단위를 우리는 뭐라고 해요? 마을이라고 하는 거죠. 그런 의미의 마을 동자예요. 같은 물을 먹고 살았던 그 장소 단위가 마을이다라고 본 거고요. 이 글자 또한 다른 의미로는 밝을 통자라고 해서 통찰할 때 쓰이는 글자예요. 이러한 예들은 제가 말씀드린 아까 그 유인물 데이터를 뽑아서 꼭 한번 정독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으로 갈게요. 자, 이 글자는요. 사나울폭 또는 사나울포라고도 하고요. 어떤 의미냐면 자, 물이 있어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함께 공자가 있죠. 물이라고 하는 거는요. 적은 양이 있으면 우리에게 굉장히 유용한 거지만요. 그 물이 함께해서 커졌을 때는요. 그 힘의 세기가 굉장히 사납다라고 본 거예요. 자, 이 글자 우리 가로할 말씀말이지만 힘쓰다라는 의미가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물이 함께해서 커졌을 때 그 힘의 세기는 사납다라고 본 겁니다. 어떤 경우가 있었죠? 쓰나미가 있잖아요. 우리가 먹는 물도 물이고 쓰나미도 물이었지만 그 물이 함께 하니까 그 성질이 어떻게 됐어요? 굉장히 사나웠죠. 사나울 폭자가 되고요. 요즘에 경찰이 이런 캠페인을 많이 하더라고요. 주폭보다 무서운 게 뭐예요? 조폭보다 무서운 게 주폭이라고 하잖아요. 술 먹고 사납게 하는 거. 이걸 주폭이라고 하죠. 이렇게도 쓰이니까 참고로 알아두시고 생활 한자 가운데서도 많이 보실 수 있는 내용이에요. 자, 다음을 볼까요? 자, 이 글자는요. 상형 글자고요. 거북 귀자예요. 거북이 모양에서 온 글자고요. 자, 그림을 그냥 한번 제가 그려보면 자, 얼추 거북이처럼 보이실까요? 자, 이런 게 거북이라고 본다면 그 거북이 모양에서 왔고요. 이 부분은 여기에서 왔다라고 보시고 그 다음에 여기 등뼈 이렇게 내리시고 자, 손이 있고요. 손이 있고요. 똑같은 거 반복하기 싫어서 X 뭐 이렇게 그렸다라고 하면 좀 연상이 되실까요? 아무튼 상형에서 온 글자이기 때문에 이 글자는 거북 귀자라고 하는 거 기억을 해주셔야 되겠고요. 또 다른 의미로는요. 땅 이름 구자라고도 합니다. 우리 저기 경상도 지방 가면 구미라고 하는 곳이 있죠. 그때 이 글자가 쓰여요. 또 다른 의미로는요. 터질 균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 세 가지 훈음을 여러분이 잘 기억을 하시고요. 그에 쓰이는 예를 한번 정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요. 거북 귀자라고 했었고요. 두 번째는 땅 이름 구, 세 번째는 터질 균, 균열할 때 쓰이는 글자. 그렇게 여러분들이 잘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또 다른 이음 동자를 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글자는요. 잠잘 숙자죠. 우리 줄일 축자 할 때도 나왔었어요. 자, 여기 보시면 집이 있고요. 사람이 있고 일백백자가 있죠. 사람 100이면 100. 다 일을 마치고 집에 갔을 경우에는 뭐 한다고 했어요? 잠잔다라고 했었죠? 잠잘 숙자예요. 근데 이 글자가 또 다른 의미로는요. 별자리 숫자라고 해서 나중에 용진자가 쓰이면 진수라고도 합니다. 뭐 이런 것들은 그냥 참고로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별자리 수, 잠잘 숙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자, 이 글자는요. 알식자예요. 우리 인식한다라고 하죠. 그때 쓰이는 글자인데요. 자, 여기 창과자 보이시나요?
그 다음에 소리 음자 보이시나요? 창소리가 밖에서 들려요. 창소리가 막 들립니다. 그럼 누군가가 나에게 말을 해주지 않아도 나는 전쟁이 났구나라는 것을 뭐 할 수 있어요? 알 수 있잖아요. 그런 의미의 알식자고요. 또 다른 의미로는요. 적을 지자라고 해서요. 표지판, 표지할 때 쓰이는 글자예요. 그렇게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자, 제가 알려드리는 건 대표적인 걸 알려드리는 거고요. 지금 다음 걸 알려드리는 거는 그 쓰임이 첫 번째보단 자주 쓰이지는 않는데 그래도 시험에 이음동자와 관련돼서 문제가 나오니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이 글자는요. 찾을 색자예요. 우리 책을요. 쉽게 찾아보기 위해서 뒤에다가 만들어 놓은 게 뭐예요? 색인이죠. 자, 우리 끌린 자 배웠습니다. 색인 할 때 쓰이는 글자고요. 왜 찾을 색자냐면 자, 실이 있고요. 많다가 있고요. 덥다가 있죠. 실로 많이 덮여 있어요. 자, 방에 갔는데요. 누가 미싱을 한다고 열심히 실을 가지고 일을 해요. 일하다 보면 실에 무언가가 덮여가지고 못 찾겠죠. 그러니까 자꾸 그 물건을 찾게 된다는 얘기예요. 자, 예를 들면 우리가 바느질 하려면 바늘도 필요하고 실도 필요하죠. 근데 실이 방 있으면 이 바늘이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죠. 실이 많이 다 덮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바늘을 뭐 하게 돼요? 찾게 되는 거죠. 그런 의미의 찾을 색자라고 기억하시고요. 또 다른 의미로는 노끈 삭자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것도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노끈 삭자예요. 자, 다음 글자 볼까요? 자, 이 글자는요. 아닐 부자라고 하는 거고요. 또 다른 의미로는 부인할 부자라고 해요. 내가 아니야 라고 얘기하는 게 부인하는 거죠. 아니 부자와 또는 아닐 불자와 자, 여기 보시면 입구자가 있죠. 입으로 나는 아니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의미의 아닐부라고 기억하시면 되겠죠. 또 다른 의미로는요. 막힐 비라고 해서요. 비운할 때 쓰이는 글자예요. 비운의 사나이 뭐 이런 거 할 때 쓰이는 글자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또 다음 거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이음동자라고 하는 거는 거의 주관식으로 나오지는 않아요. 나와도 그 또 다른 훈음을 묻기 때문에 한글은 다 쓰실 수 있죠? 그러니까 한자를 외우려고 하기보다는 여러분들이 훈음을 읽고 그 쓰임을 객관식에서 가려낼 수 있을 정도로만 확인해 놓으시면 된다는 거예요. 네, 다음 글자를 볼게요. 자, 이 글자는요. 헤아릴 숫자고요. 헤아리는 게 뭐예요? 숫자를 세어보는 걸 헤아린다라고 하죠. 자, 옛날에는요, 대가족 제도였죠. 대가족이니까 많은 사람이 모여 살죠. 그때 제일 힘든 여자가 누구예요? 여기 여자가 있는데 맏며느리겠죠. 이 맏며느리는요, 집안의 크고 작은 일을 다 관장해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자기 밑에 있는 시동생들 결혼부터 뭐 이것저것 다 신경 써야 되겠죠. 그래서 이 여자는요, 제사 때가 되면 자, 여기 보시면 사람 많다가 있죠. 그 집안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요 책임져야 되죠. 그들이 먹을 음식을 다루고 만들고 하기 위해서 그 사람들의 숫자 하나하나를 다 뭐 해봤어요? 헤아렸다라는 의미에서 헤아릴 숫자가 되는 거고요. 이 글자의 또 다른 의미로는요. 자주 삭자라고도 해요. 그런 부분은 여러분이 잘 기억을 해주시고요. 자, 다음 글자를 볼까요? 자, 이 글자는요. 쇠약할 쇠자예요. 쇠약하다가 뭐예요? 건강하지 못하고 아픈 것을 우리 쇠약해졌다라고 하죠. 그때 쓰이는 글자인데요. 자, 여기 있는 글자는 우리 자축, 인묘, 진사오미, 신유술해 하는 12지간에 있는 글자인데 여기 소축자예요. 자, 의미를 그냥 한번 부여해 볼게요. 자, 우리 이거 뭘로 배웠었죠? 힘써 일하다라고 배웠었죠? 이 짐승을 데리고 힘써 일하려고 하는데 짐승이 말을 안 듣네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코를 뚫었어요. 코를 뚫어서 질질 끌고 가죠. 하고 끌고 가잖아요. 그 짐승이 바로 뭐예요? 소라고 보는 거죠. 그런 의미의 소축자고요. 소는 옷을 입어요? 안 입어요? 안 입죠. 근데 입었다는 얘기는 뭐냐면 이 탱탱했던 살이요. 축 늘어진 거예요. 마치 겉옷, 점퍼 또는 우리 자켓을 걸친 것처럼 축 늘어졌다는 거예요. 그때는 소가 어떤 소예요? 쇠약해진 소라고 보는 거죠. 살이 쏙 빠진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다른 의미로는요. 상옷최 또는 상복최자라고도 하니까 그 부분도 잘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글자를 볼게요. 자, 이 글자는요. 시울 이자라고 하고요. 용이하다 할 때 쓰이는 글자예요. 어떤 의미냐면 남이 열심히 쌓아놓은 물건을 베는 행위는 하지 말라라고 했었죠. 자, 어떤 의미냐면 누군가가 힘써서 열심히 쌓아놓은 물건이 있어요. 그 물건을 베어서 빼앗아 가려고 하는 것은 인생을 어떻게 살고자 하는 거예요? 쉽게 살려고 하는 거죠.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요 1년 동안 벌 수 있는 최고의 금액이 얼마 정도 될까요? 대단하신 분들이니까 한 10억을 번다라고 칩시다. 여러분 1년 동안 열심히 일하셔서 10억을 버셨는데요. 제가 찾아가서 여러분의 그 벌어놓은 10억을요. 칼로 베면서 다 빼앗아 가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인생을 어떻게 살고자 하는 거예요? 쉽게 살고자 하는 거죠. 그런 의미의 쉬울 이자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또 다른 의미로는요. 바꿀 역자라고 해서요. 역지사지할 때 쓰이는 글자예요. 그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글자를 볼게요. 자, 이 글자는요. 가라앉을 침자라고 하고요. 우리 가라앉아 있는 거 침전물이라고 한다라고 했었잖아요. 어떤 의미냐면 이 물을 우리는 바닷물이라고 볼게요. 바닷물에는요, 우리 사람 몸에 좋은 해산물들이 덮여 있죠. 그 밑에 가라앉아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 의미에서 가라앉을 침자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자, 이 물은 우리가 바닷물이라고 봤을 때 바닷가에는 사람 몸에 좋은 해산물들이 가득 덮여 있겠죠. 밑에 가라앉아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런 의미의 가라앉을 침자고요. 이 글자의 또 다른 의미로는요. 성시 심자라고 하고요. 대표적인 게 심청이를 뜻해요. 심청이가 어떻게 해요? 자기의 아버지의 눈을 뜨게 하기 위해서 그 좋은 마음씨를 가지고 물속으로 풍덩 들어갔죠? 그렇게 해서 물에 잠겼고 가라앉았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성시 심자도 된다라는 거 잘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지금 이음동자 배운 것들은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써서 외우기보다는 여러분이 훈음을 읽을 수 있어야 되고요. 그에 해당하는 예들을 잘 여러분들이 정독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